안녕하세요. 서울예일치과의 김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환자와 어, 직원과 치과 직원과 혹은 이제 치과 관련 학생들을 위한 혹은 초보 원장님을 위한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틀니, 수리에 대해 말해봅시다. 자, 우선은 틀니 수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우선 틀니에 대해서 간단하게 미리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전 영상을 보면은 틀니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설명이 있는데 오늘은 그 수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틀니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틀니는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치아가 아예 없거나 그죠? 혹은 많이 없을 때 개수가 잔존 치아가 몇 개 없을 때 많이 없을 때 하는 치아죠. 많이 없을 때. 사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임플란트도 있고요. 틀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오늘 설명 내용이 아니니까 틀니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자, 우선 틀니는 주 재료가 레진이죠. 레진은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면 좀 알 건데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가소성이 있는 이게 가소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찰흙같이 주물주물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가 이것이 큐링이란 과정을 거치면 딱딱한 플라스틱이 되는 재질이죠. 그것을 레진이라고 부릅니다. 여자분들 젤 네일 할 때 젤 네일 하고 그 반짝반짝 빛나게 하면 붙는 것처럼. 그죠? 근데 이 큐링이란 과정은 사실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빛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열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간, 그냥 굳기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틀니는 열을 통해서 큐링을 하는 방법을 택해요. 어쨌든 결국 틀니라는 것은 주 재료가 딱딱한 플라스틱입니다. 딱딱한 플라스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그 특징을 생각한다면 이 틀니의 수리에 관해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틀니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냥 가장 이해하기 편하게 완전 무치약일 경우 틀니를 가지고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가 없는 아예 그냥 잇몸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잇몸이 이렇게 있어요. 잇몸 앞에는 이렇게 입술이 있고요. 이게 뭔지 이해가 보이나 뭔지 알 것 같나요? 얘가 입술, 그렇죠. 얘가 잇몸. 그렇죠. 잇몸이 이렇게 여기 있어요. 여기 이빨 이렇게 원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있는데 얘가 지금 없다. 이걸 가정해서 하는 거죠. 자, 잇몸이 있어요. 자, 이 안에는 잇몸 뼈가 이렇게 있겠죠. 잇몸 뼈가 이렇게 있어요. 잇몸 뼈가 이렇게 있고 잇몸 뼈가 있겠죠. 잇몸 뼈라고 하지 말고 우선 뼈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뼈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해가 네. 가죠? 뼈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뼈라는 부분은 크게 이 입안에 있는 뼈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기저골이 있고요. 치조골이 있어요. 치조골을 잇몸뼈라고 하는 거죠. 잇몸뼈. 기저골이 있고. 이 치조골과 기저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기저골은 한번 성인이 되면은 변형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뭐 꼭 그렇진 않은데 치조골 대비 변화가 없다고 기억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에 비해 치조골은 이게 엿가락이에요. 엿. 이래서 우리가 재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치조골은 엿가락이기 때문에 치조골에 이렇게 뼈가 있으면 치조골에 강한 힘을 가하면은 뭐 강한 힘도 아니에요. 그냥 힘을 가하면은 아주 약한 힘이라도 오래 가하면 힘을 지속적으로 가하면 잇몸 뼈가 엿가락이기 때문에 그냥 엿가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엿가락을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겠죠? 휘거나 없어지겠죠. 마찬가지로 힘을 가하면 치조골은 엿가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치아 교정을 하잖아요. 치아 교정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뼈에 박혀있는 이런 치아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참 재밌죠? 근데 우리가 이 치아에다가 힘을 가해서 움직이면 이 치아가 실제로 움직여요. 그것은 이 치조골이라는 뼈는 엿가락처럼 잘 휘고 잘 움직일 수 있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틀니 치료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틀니 수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돼요. 자, 우리가 기저골이 있고요. 기저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조골이 있다고 그랬죠? 치조골은 기저골 위에 있어요. 치조골이 있고요. 그 치조골 안에 치아 뿌리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 위에 머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치아가 있는 거예요. 즉 치조골은 치아를 지지하기 위한 뼈입니다. 치조골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항상 우리 몸은 항상 모든 장기가 자신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장기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병이 일어나거나 꼭 문제가 일어나요. 혹은 스스로 사멸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아가 썩거나 문제가 생겨서 뽑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치조골이 자신의 할 일이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잇몸이 주저앉는다가 이 말인가? 자신의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치조골이 점점점 없어져요. 즉 치아가 없는 부위는 치조골이 점점 소실됩니다.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든 소실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틀니의 지속적인 주기적인 체크 수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안 아프시더라도 치아가 없는 치조골은 점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틀니를 체크하고 수리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틀니를 오래 낀 잇몸은 잇몸이 너무 쭈그라들어서 임플란트를 하기 어렵다. 뭐 그런 유튜브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네. 그 말은 사실은 100% 옳은 말은 아니에요. 반은 옳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치아가 없으면은 치조골은 점점 줄어드는 건 맞아요. 어느 정도는 맞는데 틀니를 끼면은 과연 그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빨라질 것 같은데? 왜 빨라질 것 같죠? 누르는 힘이 있으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누르는 힘이 있으니까 빨라질 것 같죠? 그럼 틀니가 없으면 그 사람은 밥을 어디로 먹죠? 잇몸 그럼 잇몸으로 씹을 때 그 힘을 받는 잇몸 부위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제 영상을 항상 보면 알겠지만 틀니는 크기가 매우 중요해요. 크기가. 그리고 딱 맞는 그럼 적합성이 참 중요해요. 딱 맞는 적합성.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기저골이 이렇게 있죠. 기저골. 네. 그리고 그 위에 치조골이 있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이제. 네. 근데 우리가 뼈가 이제 치아가 없어요. 그럼 치조골이 조금씩 녹을 거예요. 뭐 그 조금씩 녹는 양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어느 정도는 뭐 큰 뭐 막
병적으로 녹는 게 아니니까 병적으로 녹으면 팍팍 녹겠지만 자연적으로 녹는 거는 되게 속도가 느릴 거잖아요. 그죠? 그럴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치조골은 엿이라고 그랬어요. 지속적인 힘으로 누르면은 점점 소실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다가 음식을 치아가 없는데 잇몸으로 씹을 때 우리가 힘을 여기서만 받는다 칩시다. 그럼 여기가 막 이렇게 달아 없어질 거예요. 그죠? 네. 그게 감이 오죠. 네. 근데 제가 항상 말했다시피 틀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크기. 그리고 딱 맞는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저골이 있고요. 이렇게 치조골이 있을 때 자, 틀니는 반드시 딱딱해야 돼요. 딱딱해야 돼요. 이 딱딱하고 잘 맞는 틀니가 여기 치조골을 잘 덮고 있다 칩시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 힘을 누를 때 이 힘은 여기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분산된다. 분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치조골 유지 보호에 더 유리합니다. 근데 왜 틀니를 오래 끼면 잇몸이 녹아내린다는 말이 있느냐? 그 말이 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세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작은 틀니. 두 번째, 잘 안 맞는 틀니. 그리고 세 번째가 부드러운 틀니. 환자가 딱딱한 틀니를 싫어하죠. 왜냐 입에 그게 부담스럽고 좀 아프고 좀 처음에 적응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틀니가 생겼죠. 말랑말랑한 거 있긴 있던데. 그래서 이런 틀니를 쓰시면은 자 봅시다. 기저골이 있죠. 여기 치조골이 있죠. 그래서 작은 틀니를 낍시다. 작은 틀니는 힘을 충분히 전달해주지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딱 맞아야지 이 틀니가 까딱까딱거리지 않아야지 전체적으로 이 치조골의 전체적 힘을 균등하게 분배시켜 주는데 작은 틀니 잘 안 맞는 틀니는 씹으면은 틀니가 헐그덕 그 시소 타듯이 덜그덕덜그덕 거려요. 힘을 치조골에 분산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씹는 그 부위로 집중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틀니나 잘 안 맞는 틀니는 오래 쓰시면 잇몸이 빨리 녹아내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틀니도 덜그덕거리지 않더라도 힘을 고르게 다른 뼈로 골고루 분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씹는 부위가 급속하게 뼈가 내려가요. 그래서 항상 틀니는 적당한 크기와 잘 맞는 적합성 그리고 딱딱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니는 반드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봅시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은 그래도 뭐 어쨌든 아무리 잘 만든 틀니여도 아까 말했던 치조골은 녹아내려요. 나이가 들면서 이빨이 없으면 점점점 녹아내리고 물론 이빨이 있어도 녹아내려요. 그래서 점점점 줄어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입술이 있고요. 잇몸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잇몸 안에는 잇몸 뼈가 치조골이 이렇게 있고요. 기저골이 이렇게 있어요. 치조골은 이렇게 있고요. 치조골, 기저골은 이렇게 있습니다. 기저골.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틀니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틀니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다 칩시다. 우리가 틀니를 만들어서 잘 쓰게 되면은 좋은 틀니를 쓰면은 그래도 치조골이 조금 오래 더 잘 보존되지만 잘 안 맞는 틀니를 쓰면은 좀 더 속도가 더 빠르게 녹겠고 그리고 아무리 잘 맞는 틀니를 써도 어느 정도 치조골 녹을 거예요. 네. 그럼 치조골이 좀 녹았다 칩시다. 녹았죠? 이만큼 녹았다 칩시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안 맞아. 덜그덕대. 그렇죠? 틀니와 잇몸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공간은 결국 틀니가 안 맞게 되죠. 그죠? 틀니가 안 맞게 되고, 그리고 틀니가 안 맞게 되면 덜그덕거리죠. 덜거덕거리고, 그리고 덜거덕거린 틀니는 아까 말했다시피 더 지저고를 그쵸. 소실시킨다. 그렇죠. 잇몸뼈를 더 빨리 소실시키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이 뭐 아프거나 하진 않아요. 그럼 환자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틀니는 안 아파도 정기적인 체크를 반드시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본인 뼈가 지금 빨리 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틀니를 이 공간이 생기면 재빨리 여기를 채워주는 게 틀니 수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틀니를 수리가 종류가 있었는데 릴라이닝, 리베이싱, 티슈 컨디셔닝. 자 봅시다. 이 공간을 채워주는 게 목표일 때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다른 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오늘은 조직면 개조만 합시다. 의치, 조직면 개조. 다른 거는 다른 때 한번 다시 시간 잡아서 설명드릴게요. 의치 조직면 개조가 이 잇몸이 녹아내리면은 생기는 공간에 이 다시 틀니의 여기 이 부분을 채워서 틀니가 좀 더 적합하게 잘 맞게 덜 덜그덕거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선은 대표적인 게 첨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상이 있어요. 그리고 조직 조정이 있죠. 조직 조정. 자, 첨상은 리라이닝이라 불러요. 개상은 리베이싱이라 불러요. 자, 조직 조정은 티슈 컨디셔닝이라 불러요.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있는 것까지 다 이해 갔죠? 네. 이건 다 공간을 어떻게 채워주냐가 어떻게 채워주냐 뭐 그런 이야기일 뿐이에요. 네. 그럼 첨상부터 얘기할게요. 첨상은 두 가지가 있죠. 직접법이 있고요. 간접법이 있어요. 자, 첨상은 그냥 말 그대로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딱딱한 틀니에 공간이 잇몸이 녹아서 생긴 공간을 여기를 우리가 레진을 직접 부어서 해결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틀니가 있고 우리가 여기다가 레진을 직접 부어서 해결해 주는 방법이죠. 잇몸 쪽을? 잇몸 쪽이죠. 당연히 잇몸이 녹았으니까 잇몸 쪽을 해줘야 되죠. 잇몸 쪽이 녹았으니까. 자, 레진을 부어서 해결해 주는 방법이 어렵지 않죠? 그거를 직접 병원, 의원, 클리닉에서 하면 치과 의원이나 치과 병원, 치과 클리닉에서 하면 직접법이고 이것을 기공소에서 하면 간접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근데 환자가 직접 기공소 갈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자, 직접법이라는 거는 직접 환자가 의원에 와가지고 의원에서 치과에서 직접 여기다가 의사가 레진을 부어서 해결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재료로는 독구소라는 재료가 있어요. 독구소 리베이싱이라는 재료가 있죠. 거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직접법으로 쓸 수 있는 재료로는 독구소 리베이싱. 이름이 리베이싱인데 사실은 리라이닝 할 때 쓰는 재료예요. 그래서 이 리베이싱이라는 재료는 여기다가 부으면은 처음에 액체 같은 거였다가 살짝 미지근한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그게 굳으면서 여기 안에가 레진이 차죠. 자, 이제 간접법은 기공소에서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간을 이 안에를 인상제 같은 걸 넣어요. 인상제.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이런 티슈 컨디셔닝 할 때 쓰는 재료를 넣어도 되고요. 뭐 하여간 뭘 넣어서 이 공간을 하여간 인기를 하는 거죠. 본을 떠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공소로 통째로 보내면
이 여기 묻은 재료를 채워준다. 레진으로 교체해서 채워주는 거죠. 아무래도 기공소에서 하니까 조금 더 레진이 이 의원에서 하는 것보다 의원에서 하면 치과에서 직접 하면 아무래도 편하긴 하겠지만 레진이 훨씬 더 뭐랄까 이게 좀 견고하고요. 기공소에서 하는 거는 좀 더 견고하고 열로 하니까 좀 더 깔끔하게 나와요. 아무래도 거기서 좀 더 잘 다듬고 하니까 아무래도 직접법이란 건 환자가 직접 그 자리에서 좀 빨리 하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조금 뭔가 틈도 있고요. 그 미세한 틈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사이로 음식물이 좀 끼고 오래되면은 약간 그 지저분함이 묻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첨상에 하는 방법이에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개상 말고 조직 조정 먼저 해봅시다. 그럼 조직 조정은 뭐냐? 티슈 컨디셔닝인데 사실 조직 조정은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 틀니의 안에 그런 채워넣는다는 거하고는 약간 조금 내용이 틀린데 그냥 겸사겸사 설명할게요. 우리가 틀니가 이렇게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있을 때 틀니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면이 뭔가 잘 안 맞으면은 틀니가 좀 덜거덕거려요. 그렇죠? 덜거덕거리면은 사실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프거든요. 아프다. 아프다. 근데 사실 틀니가 왜 아플까요? 안 맞아서. 왜 안 맞으면 아플까요? 안 맞으면 왜 아플까요? 딴 데를 누르니까. 딴 데를 누르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아픈 부위가 뭔가 이렇게 더 많이 닿거나 높아서 아프다고 하는데 사실 틀니는 높거나 더 먼저 닿아서 아프지 않고요. 틀니는 사실 쓸려서 아프는 거예요. 쓸려서 아픈 거거든요. 쓸려서 아파요. 예, 우리가 운동 같은 거 할 때 되게 타이트한 옷을 입잖아요. 특히 자전거 같은 거 탈 때 네. 굉장히 타이트한 옷을 입죠. 사실 옷이라는 건 면인데 천이잖아요. 왜 타이트한 옷을 입냐면은 그 천으로도 계속 헐겁게 쓸면은 쓸려서 아파서 타이트한 옷을 입는 거예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사이클 같은 거 타시는 분들은 일반 옷 입고요. 진짜 3시간 4시간 자전거를 타시면요. 그 사타구니 쪽이 쓸려서 아파서 못 타요. 그래가지고 쓸리지 않기 위해서 타이트한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 천도 3시간 4시간 계속 똑같은 자리를 쓸면 아픈데 사실 이런 플라스틱이 쓸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틀니는 왜 아프냐면은 환자분들이 높아서 아프다고 하지만 사실 높아서 아픈 게 아니라 쓸려서 아픈 거다. 안 맞으면 틀니가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위아래로 덜그덕거리면서 움직이죠. 씹을 때마다 미세하게. 틀니는 이렇게 끼고 거울 보세요. 씹을 때마다 틀니가 진짜 2-3mm씩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어딘가 잇몸을 이 틀니가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틀니는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틀니는 높은 게 아니라 쓸려서 아픈 거기 때문에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환자가 아무래도 좀 초반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이제 안 맞으니까 그 딱딱한 것 때문에 또 적응을 하기 힘들어요. 어느 정도 적응을 돼야지만 이제 쓸리는 부위라든가 그런 걸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에 좀 약간 좀 적응하기 쉽고 조금 적합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주기 위해서 안에 부드러운 재질로 이게 좀 대놔요. 아무래도 딱딱한 것보다 부드러운 걸 대놓는 게 환자들도 되게 뭔가 처음에 편해하고 그리고 적합도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아무래도 딱딱하면 좀 딱딱한 것보다 아무래도 꼬무 파킹이라는 거 대놓으면은 조금은 안 맞더라도 그 적합도가 확 올라가겠죠. 어딘가 좀 덜 맞거나 덜 하거나 그런 거는 꼬무가 이게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직 조정이란 걸 하게 되면은 적합도가 많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틀니도 좀 덜 덜그덕거리고 환자가 덜 아프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직 조정이라는 걸 하는 재료는 굉장히 많아요. 뭐 상품화된 게 많아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부드러운 정도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회사 종류가 많아요. 틀니 안에 넣는다는 거죠? 그렇죠. 안에다 넣어야죠. 그래서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그거는 뭐 의사마다 선택하긴 하는데 뭐 그게 바로 조직 조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절대 영구적이지 않고요. 일회용입니다. 보통 2, 3일 내에 제거를 하셔야 돼요. 원래 원칙대로는. 왜냐하면은 이 소프트 라이닝 이 조직 티슈 컨디셔닝은 조직 조정은 이 재료들이 대부분 안에 기포라든가 이런 오염에 굉장히 취약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입안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안에 세균도 많고 곰팡이균도 막 자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틀니에서 세균이 번식하고요. 심지어 곰팡이도 번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직 조정이라는 건 그냥 일시적으로 그 순간에 불편감을 제거하기 위해서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상이라는 걸 해볼게요. 개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그 틀니 안쪽에 잇몸 닿는 안쪽에 뭔가 재료를 채워 넣어서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 개상이란 건 조금 다른 방법이에요. 비슷한 컨셉이긴 한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우리가 틀니가 이렇게 있죠. 틀니가 이렇게 있어요. 틀니가 이렇게 있어요. 잇몸하고 잇몸뼈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건 틀니 치아라고 합시다. 틀니에 이렇게 치아들이 이렇게 쭉 박혀 있잖아요. 틀니 치아들의 치아 머리가 이렇게 박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개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틀니 치아에 아예 이 틀니 치아만 빼고 이 위에 이 틀니 본체를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왜요? 너무 차이가 심해서 단순히 채우는 것만으로는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죠. 그럼 그 심어있던 이빨은요? 그래서 그거는 기공소에서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아예 우리가 처음에는 말 뜻대로는 리베이싱? 다시 베이스를 만든다는 거네요? 그쵸.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 그냥 일시적으로 좀 안에만 잇몸뼈가 녹은 부위만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잇몸과 틀니와 이 적합도가 뭐 거의 원래 이 사람이 끼던 게 맞냐 싶을 정도로 안 맞을 경우에는 우선 뭐 보더도 아예 안 맞고 막 이런 겁니다. 이제 보더까지 안 맞으면 이건 리베이싱 하셔야 돼요. 보더가 안 맞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싸리 틀니 내면을 다 깎아요. 우선 병원에서 막 이렇게 딱 깎아내고요. 뭐 그다음에 보더부터 다시 다 해가지고 다시 제대로 이 틀니를 통째로 틀니에서 본을 다시 떠요. 본을 뜨고 그리고 이 치아 위아래 맞물리는 바이트를 다시 체득해요. 그래서 기공소를 가져가면 그 바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 틀니에다 석고를 붓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 이 틀니 치아 부분을 자를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이니까 자라서 잔존시키고 위에 이 원래 틀니 본체 부분은 아예 처음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리베이싱이라고 개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틀니가 좀 더 오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틀니는 이렇게 수리를 계속 하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계속 수리를 하셔야지만 잇몸뼈가 조금 더 유지되고요. 그리고 틀니는 반드시 5년에서 7년 되면요. 교체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본인의 뼈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틀니를 자주자주 수리하시고 또 자주자주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틀니 수리 관련해서 한번 또 영상을 한번 제작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